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바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3,000세대 매모드급 규모를 가졌고 브랜드도 1타 건설사들이 융합, 대표적인 간판을 걸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마포 부근에 자리 잡고 있어도 5억대로 나온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죠. 최근에 마포 부근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분양가는 강남을 제외하고 최고의 분양가를 쏘아 올렸던 곳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아직도 잔여 물량 소화가 안 돼서 계속해서 무한 뺑뺑이 무순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과는 달리 여기는 일단 가성비 면에서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 중급지 분양가는 어제 휘경자이 분양가가 평당 2,930만 원을 찍었고요. 분양 대박이 났던 영등포자이는 평당 3,4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평당 3,000만 원대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에서도 이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최근에 이렇게 치솟고 있는 분양가 견제에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휘경자의 분양가가 나온 거 보면 충분히 평당 3,500만 원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분상제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분양가 결정은 지자체 분심위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태클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즉 터무니없는 가격이 요즘 들어서 다소 줄어든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주택, 1주택자들에게 확실히 새 집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 통제가 안 되는 터무니없는 분양가에 호구되지 않으려면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정책적인 기반에서 나오는 공급들, 특히 시세 대비 가성비 있는 분양단지 노리셔야 되죠. 아무리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시기라 해도 이렇게 공급 정책에 기반한 물량들은 그래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여기도 지난 2022년 부동산 조정기를 혹독하게 거쳤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3월 첫 주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보시면 낙폭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다시 악화라는 궤적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낮은 포복으로 가격지수 변동폭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지수도 동반해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분양시장 분위기도 서울과 지방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박을 치는 단지, 쪽박을 차는 단지, 분명한 기준은 주변 시세 대비 그래도 저렴하다 싶으면 수요가 몰린다는 사실이죠. 이런 수요층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어주면 청약시장의 온기가 다시 엄청난 피로도가 축적되어 있는 부동산 전체 분위기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강장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적인 환경이 불투명해서 3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캐나다가 기준금리 8회 인상을 연속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4.5% 선에서 동기를 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거죠. 아시아 쪽에서도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금리 인상을 멈췄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국의 화폐와 달러와의 다이다이 싸움이 돼버려서 자국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오게 되죠. 당장 캐나다 달러가 주요 10개국 중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달 21일 빅스텝을 밟는다는 전망이 지배적일 거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은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죠. 일제히 미국 주식 나스닥은 파란색으로 돌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붉은 피가 돌지 않고 푸른 피가 돌고 있어요. 금융수장의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 발이 묶여버린 걸 보면 제롬 파월의 카리스마가 정말 칼이네요. 근데 어제 한 발 뒤로 물러섰는지 아직 금리 인상폭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로 약간의 유연한 제스처를 보여줬는데요. 전날 강한 긴축 의지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강경호조가 하루 만에 소프트하게 변한 걸 두고 백악관의 속도 조절론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우리나라 주담대 분위기도 바꿔놓고 있고요. 모든 금융대출의 집합체를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집이라는 자산을 가져오기 위한 대표적인 지렛대, 레버리지 역할을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지렛대의 힘을 빌어서 움직여 보자는 건데 극적으로 올해 들어서 주담대 대출액이 3천억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명 디레버리징, 그냥 지렛대 갖다 버렸다는 거죠. 이자 폭탄에 빚을 더 내기보다 빚부터 갚자는 건데 확실히 금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예민한 내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로 가자는 거죠. 3월 부동산 분위기가 한 방에 휘청거릴 수도 있는 위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포 인근에서 나오는 여기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평당 분양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평당 분양가 2,257만원,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 장이 4구역 2,834만원, 영등포자이 3,410만원, 심지어 둔촌주공 3,829만원, 마포드 클래시 4,013만원에 비하면 그래도 서울 신축 분양단지라는 공통분모안에서 비교하자면 확실히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증산 4구역입니다. 확정된 추정 분양가는 5구제곱 5억 8천 수준, 그리고 84제곱 7억 3천 수준으로 나오게 됐죠. 1년 전만 해도 그리 저렴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이젠 기준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착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공급 규모는 최고층 49층, 전체 3,500세대 정도의 매머드급입니다. 이번에 용적률 상한선이 풀려서 확실한 랜드마크 아파트로 나오게 되죠.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대략 1,646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4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평형 스타일은 소형 평수에서 100제곱이 넘어가는 타입들도 다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수색증산 뉴타운에서도 확실한 역세권 아파트 입지 가지고 있죠. 6호선 증산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정거장만 이동하게 되면 마포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도착, 경의중앙선 혹은 공항철도도 환승이 가능하겠습니다. 멀티라인이 걸쳐 있다는 얘기죠. 향후 이런 교통환경이 3,000세대 매머드급 아파트와 톱니바퀴처럼 물리게 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조정기가 지난 이후에 한층 더 뜨거워질 건 분명해 보이고요. 주변 학군 괜찮은 편이고요. 증산초, 증산중, 연서중 나름 접근성이 좋은 학군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는 확실한 마포 생활권이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부근 혹은 상암동 쪽에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어느 정도 선일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평당 2,200만 원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 분양가 5구 타입 5억 8천, 84 타입 7억 3천. 확실한 가격 경쟁력으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심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를 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수색증산 뉴타운 재개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대장 단지들과 동반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잠재성 가지고 있죠. 청약 자격은 사전 청약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 기준을 충족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최고가가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 개념, 최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가격에 분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성비가 있는 가격대죠. 불쑥 등장한 5억대 마포 분양, 그리고 공급 세대 수도 엄청나죠. 소나기가 쏟아지는 듯한 공급입니다. 여기도 콕 집어넣으셨다가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